혹시 위원장님 이번에 그 3개 기관이 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독경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저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취약하구나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공전산 시스템이 어딘지 아십니까? 2페이지 띄워주세요. 선관위입니다. 예. 통합선거인 명부를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4,430만 명의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전산 시스템입니다. 그 페이지를 잘 봐주십시오. 이 내용이 보시면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24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그 정부의 공식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이 2,173만 명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크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 중에 이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3명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가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1명입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선관위의 사이버 관련된 보안에 대한 그 관련된 관심도입니다. 그럼 그 관련 업체를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럼 외부 업체랑 같이 보안 업무를 같이 할 텐데 외부 업체는 3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한 곳입니다. 사이버 보안 내부 전문가도 1명이고 사이버 보안 외부 용역업체도 1개입니다. 2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보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22군데입니다. 22군데가 1차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1명과 1명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1, 2, 3, 4, 5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 달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한 뉴스 검색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했던 7번 차례 내부 조력자가 그럼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지만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찰총국 하에에 해킹 부대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장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총장님 아십니까? 일단 투표 몇 개 장소를 가지고 몇 개 그 시스템을 거칩니까? 네. 일단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 확인기 본인 확인기를 한 사람의 거칩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기계 장비가 5개입니다. 본투표는 몇 군입니까? 본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많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날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인쇄 날인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8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구 QR코드에 들어가는 선거구, 선거구명, 청인, 자금다리 다 여기에 들어가 넣게 돼 있어요. 그냥 용지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바코드 하시고 안 되면 본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1년 번호로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 수개표 개표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개표 방식은 갖다 부어놓으면은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지 분류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 계속이라는 데는 절차를 갖춰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표 방식이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이게 공개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류기를 통한 개표 방식, 기계식 방식이고 전자식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 장비, 해외 수출된 거 아시죠? 콩고, 이라크, 2020년도에는 카자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 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에서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고요.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문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해킹 전문가는. 외부 업체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표의 신뢰성,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이 해커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정말 노력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 시간이 7분입니다. 질의로 7분 해버리고 답변하려면 9분씩 합니까? 예?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다고.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질의 답변을 7분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네, 그렇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예. 거의 뭐 사무처 소관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아이, 사무총장 소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여튼 그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사무처에도 지시도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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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사무총장한테 다시 한번 또 여쭤보시고요. 북한의 해킹의 목적은 결국 유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의 탈취에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관위에 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해커 조직에 연결된 PC하고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포맷해버린다? 증거인멸하는 거 외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해킹이 한번 일어났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치 중립이라는 낭패를 앞에 삼아서 왜 선관위는 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요? 별도 국가를 만드세요. 차라리 나라를 만드세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딸이 선관위에 그것도 공개 채용도 아니고 그냥 비공개로 해서 경력 채용으로 들어왔다.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다. 일반 국민들이나 입장을 바꾸어서 청년들이 봤을 때 오해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 관리,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그 부분 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떤 자한테 통제되지 않은 권력 대한민국의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그냥 뭐 너가 뭐 누가 내보고 뭐라고 하겠노 그렇게 그냥 막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왜 그렇지 않아요? 공고도 안 내고 그냥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 딸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지금 틀림없이 이 자체적으로 그 조직 내 선관위에서는 이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라 가지고 치해법금처럼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겠다는 것도 수용을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헌법기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SNS에 올라간 어떤 청년 구직자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수협 비읍 찌바겠죠? 그래 있는 놈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기원자 2명에 채용 인원 2명이면 개 공고 내야지 왜 안 내냐 할 것들 점점점 윗대가리 자녀들이라고 봐주기니 제가 더 한 말도 많습니다만은 있는 놈끼리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장님 깊이 새겨 들으세요. 사장님 저는 면접 이 전형표에 이런 면접표를 제가 처음 봤어요. 상, 중, 하 돼 있는데 다 5개가 다 상입니다. 상황이라 이거 코미디 아니니까 이거는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까? 똑같이 상상한 거? 이거 보세요. 감사관. 근데 그 서류 자체는 저도 전부 다 채우시래요. 사무총장. 이거 보셨어요? 이래놓고 토끼가 없었대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파트에 사신다고 치면 경비실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누가 도둑입니까? 훔쳐간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겠죠. 안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선관위에서는요 북한에 해킹 공격당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 라고 묻자 이메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북한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해킹 의심 이메일은 받았으나 북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밝혀서 확인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총장님,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하려고 했어? 그거부터 물어보죠. 선관위는 북한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정원 말을 믿을 것인가, 선관위를 믿을 것인가, 국민들은 1차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틀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라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지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파티시킬게요. 검사에 전화 걸어서.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메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그 재판이
4월 29일 날 재판이 있는데 그 다음번쯤 땅땅땅 하고 두들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최고의 증거예요. 연수구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 도장이 하나도 안 보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그게 만년 도장이야. 계속 만 번을 찍어도 되는 그런 도장이야. 잉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잉크가 막 흘러나온 거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만년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찍어서 그래.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1000번을 찍냐? 공무원은 그런 짓 하다가 잘려요. 자, 근데 이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도장을 찍은 사람 29일 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답니다.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알아, 이 사람들.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오면 큰일이 나. 그 사람이 일장기 투표용지를 막 찍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런 건 찍은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제대로 찍었지. 그렇죠. 이상하게 찍지 않았다.